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DA 플러스 UA에서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요. 이그젬플을 두 가지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커멘트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그젬플 중에 첫 번째 거는 이제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D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뭐 우리가 뭐 이제 바나디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나디움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클 뭐 이런까지 이제 D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채워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U를 넣어가지고 이제 적절한 U 값을 넣어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라고 하면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이라는 건 트랜지션의 그냥 그 다음인 거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카파나 아니면 징크 같은 D가 이제 거의 다 채워져 있는 D가 10 configuration에 가까운 이제 그런 물질들이 되겠어요. 그런 이제 금속과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전 혹은 나이트로젠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컴파운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징크 옥사이드,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인디움 옥사이드, 인디움 나이트라이드, 뭐 틴옥사이드 뭐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어떤 그 옵티컬, 일렉트리컬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소자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트랜지션의 그 다음 쪽이니까 D는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물질들의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컨덕션 밴드를 보면 컨덕션 밴드가 메탈의 S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탈의 S니까 왜냐면 D는 다 이제 채워졌으니까 D는 채워지고 이제 비워져 있는 건 메탈의 S잖아요. 이제 메탈의 S가 들어와가서 이 S 오비탈은 특징이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고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인접한 오비탈 간의 오버랩이 크기 때문에 밴드가 디스퍼시브한 굉장히 그 highly dispersive한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D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플러스 U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이제 밴드갭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이제 우리가 노토리어스한 이슈들이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LDA나 GGA 같은 것들이 밴드갭을 뭐 많이 작게 기술을 합니다. 뭐 3, 40%에서 많게는 50에서 60%까지 뭐 작게 기술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훨씬 더 그것보다도 갭이 더 많이 작아요. 이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음 페이지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징크 옥사이드인데요. 뭐 실험적인 밴드갭은 뭐 3.32B 정도인데 그게 이제 계산 우리가 LDA나 GGA 같은 걸로 계산해 보면은 밴드갭이 그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이게 작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반 정도 나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니크록사이드 같은 거에서도 니크록사이드에서도 밴드갭이 실험보다도 많이 작게 나왔었던 거고 그게 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d 오비탈의 그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효과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U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밴드갭을 갖다가 이제 키우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죠. 양상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실은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D가 지금 이제 그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코릴레이션 효과보다도 그러니까 니크록사이드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컨덕션 밴드가 이제 메탈의 D였으니까 D하고 D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건 D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 컨덕션 밴드는 지금 이제 이게 그 메탈의 S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양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세미로컬 펑셔널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렇게 우리가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쪽에다 그려보면은 이제 컨덕션 밴드는 메탈의 S 오비탈이고요. 이제 밸런스 밴드는 대부분의 우리 옥사이드가 그러듯이 이제 옥시전의 P 오비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탈의 D가 다 차 있는 메탈의 D 오비탈은 이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개의 D의 10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LDA나 GGA 내에서는 디오비트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셀프 인터랙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자신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가 우리가 이제 DFT라는 어떤 그런 세미로컬한 뭐 그런 어프로치에서 세미로컬 펑션al 어프로치에서는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게 기술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자기 자신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자기 자신하고는 이제 같은 네거티브 차지니까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반발력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d 오비탈이 원래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뒤를 우리가 놓고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진콕사이드인데,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징크의 D밴드가 이제 우리가 밸런스 탑에 대비 한 7.5 일렉트론 볼트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실험적인 어떤 D밴드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아까 말한 디오비탈 간의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이제 인위적인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업시프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징크의 디오비탈이 에너지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랑 이제 옥시전 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플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얘가 위로 어떻게 보면 밀려 올라가는, 이렇게 밸런스 밴드가 옥시전 p가 이제 밀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밴드 갭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그런 니클의 어떤 D하고 D 오비탈 간에 채워져 있고 비워져 있는 D 오비탈 간의 간격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이슈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밴드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U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셀프 인터랙션 에러를 갖다가 이제 감소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U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허바드 모델을 통해서 이펙티브하게 그 셀프 인터랙션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뭐 전부 다일 수도 U값 다 다르긴 하겠죠.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진콕사이드에 대해서 U를 적용을 하면 이게 4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D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쉬프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더 키우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더 또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이 D 오비탈하고 옥시전의 P 오비탈 간의 커플링이 줄어들게 되면서 얘가 이제 옥시전 P 오비탈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물론 우리가 이제 기준값은 지금 밸런스 탑을 갖다가 이제 제로로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갭이 커진다 그러면 컨덕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옥시전의 P 오비탈의 그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GW 계산 같은 걸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원래 거의 LDA 대비 얼마만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셀프 에너지 커렉션을 받는가, 이게 셀프 에너지 텀이라고 그러는데 그 쉬프트가 일어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밸런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밴드 갭을 갖다가 이제 임프루브가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 8 이렇게 증가를 시켜보게 되면 밴드 갭이 그게 좀 더 증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디오비탈에 이제 U값이 그럼 어떤 U값 써야 되느냐라는 걸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그럼 기준을 갖다가 이제 실험적인 D밴드 포지션, 그러니까 포토에미션 같은 걸로 측정이 된 D밴드 포지션에 내가 그걸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한 8EB까지는 좀 키워야지 그게 얼추 비슷한 레인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좀 다소 이게 좀 과하다고 좀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보여질 수도 있겠고, 실은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U값을 계산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constrained DFT 계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작은 값에 이렇게 튜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논문에 따라서 이제 8쪽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4쪽을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8쪽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밴드 갭이, 그래도 시험 대비 조금 많이 넉넉하게 커지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이제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이거 D밴드 포지션을 맞추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또 코멘트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옛날에 논문을 한번 쓰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플러스 U 효과에 의해서 밴드갭이 커지는 게, 좀 옵션 P밴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정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그걸 조사해 보면 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요. 많은 부분이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 때문에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보면 PB가 요렇게 된단 말이죠. 실험값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PB가 실험값 대비 조금 이제 오버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근데 U를 적용을 하면은 레티스 파라미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고요. U 값이 커짐에 따라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실험값보다도 더 작게까지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갖다가 레티스 파라미터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사이에 갭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PB 계산인데 PB 계산인데 레티스 파라미터를 뭐 여기 작아진 이 값에서 가지고 써봐가지고 해보면은요 밴드 갭이 0.7에서 예를 들어서 뭐 1.1, 2B 정도까지 1.1, 1.2 정도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제 밴드 갭이 커져서 이제 U를 써서 밴드 갭이 커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U라는 거가 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피직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실은 레티스 파라미터 때문에 커지는 것도 효과가 또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되게 복합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밴드 갭이 맞춰지는 거만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 하게 되면 약간 좀 이제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U가 전부 다 그걸 주는 건 아니라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 주는 거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섞여져 들어가 있다. 좀 찜찜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진콕스 다시 말하면은 이런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갭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U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 U가 주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디밴드 포지션을 갖다가 낮춘다, 셀프 에너지 같은 것들에서 커렉션을 하고 있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근데 또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 보존 효과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채워져 있는 클로즈 DCL 내에서,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한 셀프 인터랙션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에서 디밴드가 이제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거는 실은 이제 금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크나 카파나 갈륨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순수 금속들을 우리가 이제 전자 구조를 연구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D를 넣고서 하는 거가 정말 디밴드 포지션을 우리가 튜닝을 해가지고 정말 디밴드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적절하게 써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를 이제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거가 이제 우리가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우리 에플렉트론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에플렉트론이 되는 거가 우리가 란타나이드가 있겠고 또 이제 악테나이드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겠고요. 란타나이드를 한번만 좀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란타나이드 같으면 특히 우리가 이제 자석에 이제 쓰이는 그런 물질이라서 상당히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이제 물질군이 되겠어요. 이건 란타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논의 이제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이제 5D에 하나, 6S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F 오비탈은 이제 완전 비워져 있습니다. 아토믹 컨피규레이션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리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가 채워지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프레시오 다이움 이쪽으로 가면 또 이제 F가 두 개가 되고 쭉 해가지고 F가 14개까지 찹니다. 그게 이제 루테티움에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서 이제 총 14개가 채워지게 되는 굉장히 긴 어떤 그런 이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이제 란타나이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위쪽에 우리 이제 5D나 6S의 일렉트론들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제 F 일렉트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F 일렉트론이 이제 굉장히 로컬라이즈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 그림을 밑에서 한번 어떤 문헌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바륨 플로라이드 물질에다가 이제 세리움 3가 이제 아마 바륨 사이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세리움의 F 오비탈의 이제 레디얼 분포를 갖다 쭉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분포만 한번 보면은요. 그럼 4F 오비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죠. 픽 포지션이 38 피코미터. 그러니까 38 피코미터라는 얘기는 이게 0.38 엉스트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1 피코미터가
뭐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 피코미터가 이제 1롱스트롱 그러니까 1롱스트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38 피코미터. 그러니까 이게 불과 0.5롱스트롱은 안 되는 거죠. 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롱스트롱 정도만 가더라도 상당히 많이 디케이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이제 세리움에 있는 5D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게 뭐 바깥쪽으로 약 1롱스트롱 정도에서 이제 맥시멈이 되어 있고 디케이를 하는 뭐 이런 상당히 제법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옆에 사이드 이제 플로라인인데 플로라인의 투표 오비탈하고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F 오비탈 같은 경우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로는 아니에요. 완전 로컬라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게 플로라인도 그렇고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옥시는 P 오비탈 이런 것과도 약하지만은 하이브리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그래서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지만 또 완전히 그냥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케미컬한 반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실은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이제 F 일렉트론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특히 이제 란타나이드를 다루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로컬라이즈한 성격이기 때문에 실은 D 오비탈보다도 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콜레이티드 현상이 여기에서는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더 로컬라이즈는 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U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제 금속 경우에도 보통 금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콜레이션 효과가 좀 이제 프리 캐리어가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의 경우에도 F 오비탈이 이제 파셜리 오큐파이가 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그 캐리어가 되잖아요. F 오비탈.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F 일렉트론들이 막 그게 되는 건데 그 캐리어가 되는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 매스가 작습니다. 이펙티브 매스가 작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소위 뭐라고 하냐면 헤비 포미온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이런 세륨 카파, 세륨 알루미늄, 그죠? 금속인데 F 일렉트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산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물질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게 다양한 피직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쪽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헤비 포미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콜레이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F 일렉트론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기술하려고 하면은 실은 플러스 U도 좀 약합니다. 그 정도로는 뒤쪽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걸로는 뭐랄까 다양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뭐랄까 reliable하게 기술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하이브리드랄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GW 같은 소위 말하는 Many-Body Perturbation Theory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의 다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소위 다이내믹 민필드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로컬라이즈나 오비탈 갖다가 이제 허바드 모델을 상당히 정확하게 푸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DMFT라고 뭐 나 때는 내 대학원 때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상당히 이게 또 툴이 바습처럼 그렇게 루틴화된 그런 툴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이거 DMFT가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은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이제 써야지 좀 제대로 된 피직스 기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정말 최소로 내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플러스 U는 좀 쓰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임피리컬한 네이처나 아니면 U 값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센시티브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게 뭐랄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최근 리터러처들을 보니까 최소한 하이브리드 펑셔널 정도는 좀 사용을 해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바습에서 잘 서포트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최근에서는 하이브리드 펑셔널로 많이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U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봐보면은요. 가장 우리 란타나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대표적이면서 또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물질이 이제 세리움이 되겠는데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멀티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가와 4가가 다 안정한 그런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들은 대부분 다 3가가 안정한 그런 어떤 밸런스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사가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산소가 예를 들어서 뭐 옥사이드다라고 하면 옥시전들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옥시전이 농도가. 그래서 그 우리가 사가라고 볼 수 있는 세리움 옥사이드와 그 3가라고 볼 수 있는 세리움 2O3, 그러니까 이게 2O3 두 가지 물질을 쉽게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옥시전 스테이트를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촉매랄지 아니면 이제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 셀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세리움 옥사이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우리 세리움 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가면은 이게 세리움 옥사이드 같은 세리움 사가잖아요. 사가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네 개의 전자가 여기죠. 네 개의 전자가 다 몽창 다 빠지는 거니까 완전히 비워져 있으니까 뭐 코럴션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F 일렉트론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보면은 0.5 정도가 F 일렉트론이 오큐파이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개하고 제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산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하이브리드 펑셔널이든 플러스 6원, GW건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 F 일렉트론들이 옥시전 P하고 좀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노미널 차지라고 해서 100%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얼마만의 일렉트론이 남아있다라는 거. 자, 그런 이유 때문에 F-오비탈이 우리 여전히 밸런스 밴드를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우리가 이제 그 F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U 값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레디스 파라미터랄지 밴드 갭이랄지 그런 것들, 밴드 갭도 물론 이제 밸런스 밴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논문을 보면 요 논문에서 이제 세리움 옥사이드하고 세리움 2O3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U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플러스 U가 없이 이제 LDA, 그러니까 다 이제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인데 이제 LDA, 그 다음에 이제 PBE 뭐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그 세리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핀 모멘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핀을 무시하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세리움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밴드 갭이 뭐 잘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 밴드에 우선은 F 일렉트론, 비어있는 F 일렉트론 오비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뭐 D 오비탈들이 나오게 됩니다. empty D 오비탈들. 자,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밸런스 밴드와 비워져 있는 F 일렉트론, F 밴드하고 사이에 갭이 뭐 LDA도 보면은 1.6, 1.7, 실험값 3이니까 뭐 상당히 뭐 괜찮게 나오는 편이죠. 그 하이브리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실험값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F 오비탈이 이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밸런스 남아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노미널하게는 F가 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이트드 효과가 크지 않고요. 그래서 U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갭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플러스 U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6을 갖다가 이건 다른 논문인데요. U를 이제 0,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격과 그 다음에 이제 6을 쓴 걸 두 개를 보면은 쓴 거가 더 갭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갭이 커지게 되고요. 좀 더 실험값이 더 맞는 값으로 이제 더 키워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U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갭은 나와준다라는 거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세리움 2O3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세리움 2O3에서는 이제 세리움 3가니까 실은 이제 F 일렉트론이 이제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낮은 F 밴드가 먼저 채워지게 되겠죠. 3가가 되면서 채워지게 되는데 그 F 일렉트론은 이제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잖아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스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개니까. 그래서 그 세리움의 F에 있는 그 일렉트론의 스핀과 이렇게 돼버렸네. 옆에 있는 그 세리움의 사이트에 그 스핀하고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커플링을 하는지, 페로 매그네틱 커플링을 하는지, 아니면은 뒤집힌 엔티페로인지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뒤집혀있는 엔티페러로 커플링을 하는 거가 더 이제 안정하다고 해요. 조금 더 안정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실은 되게 로컬라이즈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어떤 FF 오비탈의 오버랩이 작아서 그 실은 익스체인지 스플리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페러하고 엔티페러하고 이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한 엔티페러로 계산했고요. 엔티페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핀을 업을 토탈 댄스 스테이트를 스핀 업을 그리건 다운을 그리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이제 우리가 그립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F 일렉트론이 이제 로컬라이즈된 F 일렉트론이 노미널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U가 있고 없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U가 없는 LSDA나 PBA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갭이 아예 없거나 갭이 매우 작습니다. 실험적인 갭은 2.5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우리가 F 밴드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D 밴드 사이의 그 간격이 한 2.5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 안 드렸는데 TPSS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메타 GGA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메타 GGA 방법이고요. 요 논문상으로는 실은 이제 PB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갭이 굉장히 작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반면에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F하고 이 D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로컬라이즈하는 F 일렉트론의 효과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플러스 U를 딱 쓰게 되면은 갭이 이런 식으로 잘 갈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잘 갈라져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여기는 필요 없고 필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서 실은 이제 이게 3과하고 4과가 혼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U를 갖다가 한 요 정도 값을 갖다가 써주는 거가 이제 타당하겠죠. 여기에서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U를 쓰면은 적절하게 내가 이제 갭을 갖다가 이제 오프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LD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티팩트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른 이제 란타늄 옥사이드의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륨 옥사이드를 얘기를 했었지만은 다른 이제 옥사이드가 다른 이제 란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3가니까 이제 2, 3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U를 써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은 쭉 좀 찾아봤는데 지금 플러스 U를 써가지고 이쪽 어떤 우리가 뭐 세륨 옥사이드랄지 뭐 그런 것들을 익스텐시브하게 연구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세륨 옥사이드 자체가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거가 제 생각에는 이제 U값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서피스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은 U값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갭의 튜닝을 우리가 적당히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실은 이제 거기도 그래요. 이것도 아마 그 다른 셀프 컨시스턴트한 그 DFT 계산을 죄송합니다. 셀프 컨시스턴트가 아니라 컨스트레인드 DFT 계산 해보면은 U값이 아마 상당히 훨씬 작은 값이 아마 예측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으로는 갭이 충분히 안 나오니까 확 키워가지고 우리가 갭을 갖다가 좀 이제 맞춰주는 건데 왠지 좀 때려 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세륨 옥사이드에 이제 지금 이쪽 2, 3 쪽 가기 전에 실은 세륨 옥사이드에 우리가 뭐 이제 약간 옥시전 디피션트한 옥시전 조금 빠져나가서 이제 옥시전이 이제 디펙트 형태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U값을 어떤 걸 쓰는 게 맞냐 이 값을 쓰면 되는 것이냐 이거 좀 과한 것이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또 뭐 서피스도 있겠고요. 관심 있는 게 사람 총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U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 경우는 조금 이제 값이 베리에이션이 큰 겁니다. 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U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튜닝해서 쓰기보다는 뭐 차라리 그냥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좀 더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좀 하이브리드 계산 쪽으로 가서 많이들 최근에서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바습에서는 보면 슈도 포텐셜이에요. 이런 안타나이드 슈도 포텐셜에 보면은 언더바 3라는 태그를 가지는 그런 이제 슈도 포텐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F 일렉트론을 내가 조금 어프락시메이트긴 하지만은 F 일렉트론을 내가 깡그리다 무시하겠다는 걸. 이 전체에 대해서 F는 그냥 프로즌 코어로 하고,
물론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옥시전 P랑 좀 얘가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그냥 그건 작다 그냥 프로즌 코어로 우리가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그냥 안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이게 워낙에 이제 F렉트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가 이쪽에서 별 상관이 없는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워낙 F렉트론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이제 약간 이제 많이 무거워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언더바 3가 붙어 있는 그런 슈도 포텐을 가져다가 F렉트론을 어프락시메이트 하긴 하지만은 아예 그냥 프로즌 시켜버리는, 아예 그냥 계산해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고려해 봄직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챕터의 마지막 내용으로 몇 가지 이제 커멘트를 하고 이제 끝맺도록 할게요. 이제 플러스 U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 동안에 쭉 봤었지만은 플러스 U 방법은 굉장히 이제 뭐 간편하면서도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미로컬 펑셔널 LDA나 GGA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결여되어 있는 굉장히 약하게 기술되는 그런 콜레이티드 현상을 우리가 어떤 계산적으로는 아주 최소의 노력을 들이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가 피직스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고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은 이 방법은 임피리컬하다라는 어떤 그런 맹점이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콜레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간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공짜가 있겠습니까? 어떤 임피리컬 피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피리컬한 피팅이 단지 임피리컬한 거가 아니라 우리가 실은 어떤 계산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실은 DFT 계산하는 이유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 말 그대로 에비니시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뭔가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DFT 방법이 이렇게 파워풀한 건데 여기서는 그게 이렇게 좀 많이 그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치명적인 맹점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양한 이그젠플 앞에서도 봤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제가 최근에 한번 이제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이런 복잡한 물질이 있습니다. 스트론튬, 망간, 알세닉 옥사이드. 그래서 이 물질을 보면은 이제 망간이 이제 디오비탈이 있으니까 U를 적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망간이 상당히 두 가지 타입으로 여기 물질 안에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존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망간이 옥시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망간 옥사이드 층이 있고요. 망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또 이제 메탈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또 망간층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와 같은 망간이지만은 이게 지금 옥사이드가 돼가지고 디오비탈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망간 메탈 같으면 디오비탈이 좀 남아 있겠죠, 여기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은 이제 우리가 U 값을 달리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건 지금 스핀 오더링, 여기서 가리킨 스핀 오더링인데 이거 실험적인 거거든요. 이런 실험적인 정보가 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각 물질 뭐 여기에다가 U를 적용한 것과 여기에 U를 적용하는 걸 다른 값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손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깨림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는 이제 실은 우리가 크리스탈뿐만 아니라 실은 디펙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떤 크리스탈에서 U값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피팅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피스나 디펙트를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예를 들어서 그 위 단계인 하이브리드 펑셔널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적은 그런 계산 코스트를 가지고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굉장히 뭐 좋은데 이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디펙트나 서피스 같은 것도 뒤쪽에서 우리가 타이틀님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주어진 상황이 U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원자에 내가 이제 차지가
거기에 로컬라이즈 됐을 때 얼마만큼 쿨링 에너지 올라가냐라는 거니까 신 environment dependent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탈일 때 내가 어떤 값에 피팅했다고 그래가지고 디펙트일 때도 같은 값에 가질 것이냐?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피스나 디펙트마다 다 달리 주는 거는 참으로 좀 이렇게 너무나 손을 많이 댄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봄직하면 워낙 싸니까 값이 이제 그런 측면에 그래서 참 뭐랄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익혀야 되는 거지만은 너무 어뷰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법이 그 윗단계는 하이브리드 방법이 또 이제 물론 하이브리드 방법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완전히 임피리컬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여기도 하나 튜너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파라미터 들어가 있고 그걸 약간 어저스트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크게 하나의 싱글 파라미터고요. 우리가 이그젝트 익스체인지 얼마나 집어넣냐는 싱글 그 파라미터인 거고 그게 이제 기준값 그러니까 0.25라는 기준값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 하나 값만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덜 우리가 임피리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워낙 하이브리드 계산이 이제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면점이 있는데 뭐 바스베에 이제 그 코드가 들어오고 뒤쪽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바스베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어떤 계산의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최근에 알고리즘 상의 코드 상의 업데이트가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지금 해볼 만한 우리가 완전히 그 DFT만큼 루틴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배려가 낮아졌다라는 점. 자, 그래서 리소스가 허락을 한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요. 최소한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몇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플러스 U 결과와 하이브리드 계산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튜닝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맞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체크할 부분을 풀어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플러스 U 방법은 실은 우리가 이제 그 윗단계 이제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윗단계에 있는 GW랄지 DMFT 같은 이런 방법에서 이런 방법들은 실은 이제 DFT 계산을 우리가 퍼터베이션을 취한달지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그 다음 단계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베이스 계산하는 DFT 계산을 그냥 DFT가 아니라 플러스 U 값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런 GW나 DFT를 DFT 계산할 때 물론 원칙적으로는 내가 이제 뭐 DFT 계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충분한 어떤 그런 항을 집어넣게 되면은 맞는 답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플러스 U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에너지 오더링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뭐 크기 상대적인 크기는 좀 안 맞더라도 어떤 그 밴드의 어떤 배열이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맞게 해놓으면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요 논문 우리 연구실에서 나왔던 이 117번 논문을 보게 되면은 실은 플러스 U를 씀으로써 실은 DFT에서 유전율이 그러니까 옵티컬 다일렉 컨스탄트가 조금 잘못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춰줌으로써 더 GW 계산이 더 정확해지는 실험값 대비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면 안 되고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주요하게 우리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U를 적용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U를 적용을 했던 게 실은 허바드 모델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correlation 약간 localized electron에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피직스를 기술하는 허바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효과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실은 이제 U가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게 셀프 인터랙션을 보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DFT 계산에서 그 우리가 쿨링 포텐셜을 계산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가 없애주질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티팩트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은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내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내가 딱 자기 자신이 딱 어떤 로컬에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에너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사이트에 있기보다는 좀 퍼져 있게 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만들어요. 이런 셀프 인터랙션 에러가.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overly delocalize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제 세리움 옥사이드나 이런 데서 갭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익스텐드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디로컬라이즈는 그런 피처를 갖다가 쉽게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셀프 인터랙션을 통해서 셀프 인터랙션 에러, 그러니까 U가 이제 셀프 인터랙션 에러를 갖다가 우리가 빼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쿨롱 우리가 이제 더블 카운팅 같은 걸 빼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적절하게 우리가 셀프 인터랙션 텀 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셀프 인터랙션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차지가 로컬라이즈 되는 걸 갖다가 더 인핸스 시켜주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탈에서 인슐레이터로 가는 걸 기술할 수 있달지, 우리 앞에 세리움 옥사이드처럼요. 아니면 니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밴딩을 갖다가 작은 데서 이제 큰 데로 키워질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하나의 어떤 효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왜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하트리5에서 이그젝트 익스체인지를 알죠. 하이브리드 펑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그젝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상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제 다른 강의 중에서 그 재료 전자구조의 계산 이론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하트리5 계산에서 어떻게 셀프 인터랙션이 정확하게 빠져나오는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보인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익스체인지 파트를 잘 기술하면은 실은 셀프 인터랙션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세미로컬 펑셔널에서는 익스체인지하고 콜레이션 둘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이제 펑셔널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익스체인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셀프 인터랙션 에러를 갖다가 우리가 보정해 준다. 혹은 그거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뭐 좀 엄밀하게는 콜레이션 효과는 아닌 것이죠. 그게 이제 익스체인지 부분을 없애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애매모호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콜레이티드 픽처를 반영을 하는 그런 우리가 허버드 U를 통해서 이제 세미로컬 펑셔널의 셀프 인터랙션 에러가 우리가 보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서 자, U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려를 안 해요. 뭐 철 계산한다. 그러면은 비록 디 오비탈이 있지만은 우리가 U를 갖다가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언사인트 쿨롱 인터랙션이 우리가 이제 프리 캐리어에 의해서 잘 이렇게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작은 거예요. 이게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쿨롱 인터랙션, 그러니까 전자들 간의 쿨롱 인터랙션이 이제 커지는데 주변에 프리 캐리어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스크린을 해주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효과가 크지 않은데 뭐 넣어서 하는 어프로치도 있어요. 그래서 철 같은 거는 그냥 순수한 철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클리 콜레이티드 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디오비탈이 있으니까 한번 U를 계산하자라는 거죠. 그런 스크린을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주로 참조하고 있는 EPRB 페이퍼를 보면은 철에 대해서 금속 철에 대해서 U를 계산은 constrained DFT를 가지고서 계산한 게 있는데 한 2EB 정도가 나와요. 또 우리 FE 헤마타이트에서는 이게 뭐 4EB 정도 됐었잖아요. 훨씬 작은 값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거기 보면 논문에 보면 이 밴드 스트럭처를 실험과 비교한 게 있는데 또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실은 우리가 메탈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려를 안 한다라는 거 이제 그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헤비 포미언 메탈 같은 거 우리가 F 일렉트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헤비 포미언 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 값이 워낙에 이제 강한 효과가 이제 F가 워낙에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U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실은 이거는 이건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F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콜레이션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실은 U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냥, 가장 베이스 어프락시메이션 같은 그런 거고요. 실은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걸 우리가 논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확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GW랄지 아니면 DMF랄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해프 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해프 메탈은 뭐냐면은 스핀이 이제 우리가 스핀이 업과 다운이 있을 때 스핀이 한쪽 채널은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핀 업, 뭐 스핀 다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퍼미 레벨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스핀 업 쪽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탈릭인데 다른 쪽 스핀 채널은 약간 인슐레이트예요. 이게 이렇게 갭이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해프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메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핀트로닉스에서 이제 스핀 폴라라이징 커런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U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메탈이니까 뭐 기술을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U를 넣어야지 이런 우리가 스핀이 이제 이런 갈라지는 그런 효과를 제대로 줄 수가 있어가지고 해프 메탈의 경우에 이게 트랜지션 메탈 3D 메탈이 들어가 있는 해프 메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U를 적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늄. 자, 타이타늄을 보면 타이타늄이 조금 이제 그 트리키한데요. 타이타늄은 이제 우리 트랜지션 메탈에서 가장 이제 끝단에 있겠고요. 거의 끝단에 있겠고, 이제 argon의 3D2 poised to your balance configuration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이제 사가, 타이타늄도 멀티 밸런스인데, 사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사가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D0,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몽창 다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디오비탈이 없는 D0 컨피규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U를 꼭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물성들이 잘 나옵니다. 밴드갭 같은 것들도 뭐 적절하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유전율도 지금 TiO2 같은 것들이 하이K 머티리얼 있잖아요. TiO2나 아니면은 좀 써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TiO2랄지 아니면 또 하나 대표적인 물질이 뭐 스트론튬 타이테네이트 같은 거, STO 혹은 바륨 타이테네이트인 거, 우리 강유전체 물질로 많이 쓰는 이런 물질들 다 이제 타이타늄 사가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U를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더 정확한 물성 값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4 플러스는 괜찮아요. U를 안 쓰는 게 이제 타당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3가나 2가짜리들이 있어요. TI203나 TIO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면 타이타늄 같은 우리가 타이타늄 4 플러스의 그 전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밸런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컨덕션과 밸런스가 있는데 이 컨덕션 밴드가 타이타늄의 디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와 같이 3가, 내가 이제 환원수가 산화수가 바뀌어가지고 3가나 2가가 되면은 이 타이타늄 D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하나씩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세리아 같은 경우에 세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컨덕션이 F 일렉트론인데 비워져 있다가 내가 이제 3가가 되면은 거기 하나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것도 타이타늄 D 오비탈이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 오비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플러스 U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TI2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보겠지만은 이런 TI2 같은 걸 우리가 그냥 U를 적용하지 않고서 그냥 계산하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세리아처럼 메탈릭하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아니면 갭이 굉장히 작거나 이렇게 나와서 실은 맞지가 않고요. 실험적으로 밴드갭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U를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TI203나 TI5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콜레이티드 물질에서의 밴드갭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이 바뀌어서 우리 U를 적용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좀 트리키한 부분은 이제 이런 건데요. TiO2에다가 이제 N-타입 도핑을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TiO2가 이제 세미컨덕팅 물질로 좀 쓰이기 때문에 N-타입 도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옥시전 베이컨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이 도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컨덕션으로 가면서 로컬라이즈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U를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 원칙적으로는 U를 적용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로컬라이즈 캐리어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U에 따라서 U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U가 작으면은 여기 디로컬라이즈 되는 성격. 그러니까 타이타늄 디오비탈인데 여러 개의 타이타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로컬라이즈가 안 되고 이렇게 좀 디로컬라이즈가 되는
그렇게 되다가 U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로컬라이즈가 되는 하나의 딱 이렇게 그런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시전 베이컨스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옥시전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타이타늄들이 있잖아요. 타이타늄이 있으면 옥시전 베이컨스가 있으면은 그러면 일렉트론 두 개가 남는데 그게 주변에는 타이타늄으로 이렇게 딱 그 바로 근처에 있는 타이타늄에 로컬라이즈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의 타이타늄이 걸쳐서 디로컬라이즈 될 것이냐 라는 그 로컬라이즈드 vs 디로컬라이즈드 캐릭터가 U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바뀝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TiO2처럼 이렇게 유전율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스크리닝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뭐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U가 내가 어느 범위를 적절한 범위를 바꿔주더라도 피직스가 안 바뀌면은 그러면은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U에 따라서 민감하게 어떤 굉장히 정성적으로 큰 다른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불편한 겁니다. 이게 불편해서 실은 이제 TiO2에 대해서 U를 넣어서 막 계산하면은 그 U의 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픽처들이 막 나오고 그래. 막 폴라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프리 캐리어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레퍼런스 48번 논문 PRL에 나왔던 그건데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 U를 적용을 해서 일렉트론 로컬리제이션을 이제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이제 좀 약간 트리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계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less empirical 해서 더 맞는 픽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계산 코스트가 이제 크니까 이제 또 그 디펙트 계산하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TiO2에 도핑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리터러처를 잘 보시고 적절한 그런 어떤 방법과 어떤 그거가 이제 맞고 틀리고 하는 것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플러스 1을 적용을 하는 게 단지 어떤 일렉트론의 로컬라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레티스의 구조 같은 것들을 바꾼다, 레티스 파라미터를 바꾼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또 다이렉티브 프로퍼티 같은 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TiO2 같이 TiO2처럼 유전율이 큰 물질, 유전율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이오닉 파트에 이제 유전율이 큰 건데 그 포논이 굉장히 소프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포논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 방법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본딩 캐릭터의 변화가 민감하게 그 포논의 그 이제 스트렝스 혹은 프리퀀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U를 적용하게 되면은 원래는 TiO2가 고유전율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100에 가까운 그 유전율 값이 있는데 U를 적용해서 보면 유전율이 팍팍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유전율 자체가 또 포논 스펙트럼이 바뀐다라는 거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찝찝하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계산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가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비싸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TiO2 같은 거 이런 물질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U를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되 좀 잘 이렇게 여러분 리터러처를 보고서 그거에 이제 맞고 틀리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U를 바꾸게 되면, U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펑셔널을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DA와 GGA를 다른 펑셔널로 보듯이, U 값이 다른 거는 같은 GGA에다가 U를 적용하더라도, U가 예를 들어서 뭐 4인 것과 4.1인 거하고는 다른 펑셔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펑셔널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전혀 다른 펑셔널이니까. 여러분들 LDA하고 GGA 에너지 비교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같은 GGA 방법 내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U 값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스킴 자체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거기서 쓰고 있는 U도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는 것만이 에너지 비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꼭 유념하시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상당히 U가 들어가면 좀 이제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철하고 뭐 산소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FeO가 됐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쪽은 이제 메탈이니까 내가 U를 그냥 안 써? 뭐 여기는 또 이제 좌변은 별로 U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변은 내가 U를 써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차이가 이제 애매해지는 것이죠. 이게는 차이를 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U를 적용을 하고 U를 적용 안 하면.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U값 정할 때 이제 뭐였죠? 요거 계산할 때는 좌변, 우변이 동일한 U값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왼쪽이 금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포맷이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U값을 아예 빼고서 계산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U를 내가 이제 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티리얼 프로젝트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연력학 에너지를 되게 계산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U를 거의 다 계산 안 하고 이런 것도 계산 U를 그냥 안 놓고서 그냥 계산해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밴드갭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그 에너지, 서머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상당히 이제 괜찮게 기술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뭐 하이브리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U를 적용하려고 하면 양쪽을 다 그냥 좀 찜찜하더라도 뭐 적용을 한달지 여러 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같은 우리가 방법을 안에서만 에너지 차이는 비교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우리가 디오비탈에 U를 적용한 거니까 여기다 U를 적용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철의 D에다가 내 U를 적용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U를 적용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대체적으로 3D 오비탈이나 아니면 F 일렉트론 같은 데가 U를 적용하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 뭐 이 철의 D에다가 U도 적용을 하고요. 옥시전에다가도 옥시전 P 오비탈에다가도 U도 적용하고 그래요. 앞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짝 그런 예를 보긴 했었는데 요런 거 보죠. 여기 보면은 이 란타늄 카파 옥사이드 여기 할 때 카파의 D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옥시전의 P에다가도 U를 적용을 해요. 뭐 그래서 그게 굳이 P가 U가 우리가 적용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U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사이트에 이제 일렉트론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쿨링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U 값이 우리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를 했던 거라고 보면은 이제 막 그런 것도 U를 갖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연구랄지 그룹들에서는 옥시전 P에다가도 U를 적용해서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점점 더 파라미터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 봐서 매뉴얼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제 L max mix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할 때, 덴시티 믹싱을 할 때, PAW 차지 덴시티를 우리가 이제 원자 근처에서 L 값을 어디까지를 익스펜드를 할 것이냐, 익스펜드하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할 거냐라는 건데, 저도 정확한 내부 알고리즘 모르겠지만 L 값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L이 이제 우리가 무한대까지 다 하는 거가 다 정확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큰 거가 이제 L이 큰 값이 들어갈수록 더 계산 코스트가 믹싱하는 부분에서 코스트가 더 커지거나 노이즈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돼서 그러는지 L을 갖다 디폴트 값은 이제 D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SPD까지만 이제 디오피탈까지만 이제 혹은 D 퀀텀 넘버까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플러스 U에서는 그걸 늘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수렴을 잘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 맥스 믹스를 디오피탈 들어가면은 4, F가 들어가면은 6 이렇게까지 해서 꼭 키워라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할 때도 그렇고 그냥 밴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꼭 늘려서 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산하실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 U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 잘 이렇게 U를 갖다 적절하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다. 이런 점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